안녕하세요. 멘토리의 권기효입니다. 저는 오늘 미래 세대들이 다음 세대들이 살아갈 수 있는 농산어촌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갈 텐데 지역에 있는 청년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2020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주춤하기는 했지만 도시 청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많이 열렸습니다. 특히 10개가 넘는 도시에서 지역살이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었고 또 서울시나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청년들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했습니다. 보통 청년들이 지역에 내려가기 위해서는 탐색기나 이주기, 정착기 이런 세 개의 기수들을 많이 이야기했는데 뭔가 소프트하게 지역과 접점을 만들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이 늘어났다는 건 도시 청년들에게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정책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지역을 향하는 정책들, 청년 정책이라고 이름 붙인 정책들이 모두 외부 청년들을 중심으로만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좀 더 다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 지역은 로컬이라고 불리면서 도시 청년들에게 도전과 기회의 땅이 되어가고 있는데 정작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란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는 여전히 떠나야 될 지방이라고 인식되고 있는 이 인식의 간극을 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은 청년이 부족하다고 청년들에게 돌아오라고 손짓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에게는 우리 지역에 남아서 뭐 할래? 패배자라는 인식으로 지역의 청소년들을 떠나보내고 있는 이 모순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는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인재를 영입하기 앞서서 누수부터 고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부동의 소멸 위험 도시 1위 의성군을 보면요. 뭐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일 텐데 10년 전과 비교해 봐도 청소년과 청년 인구는 반토막으로 줄어들었죠. 이런 작은 군소도시에는 대부분 대학이 없을 겁니다. 근데 이 지역의 진학률은 90%가 넘습니다. 이 말은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20살이 되면 지역을 떠난다는 것이고 그렇게 한번 지역을 떠난 청소년들은 지역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저희는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뭐 도시재생이나 사회혁신 사업에서 굉장히 많은 좋은 사업들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분야는 학교와 교육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시급하게 바꿔야 될 제도가 청년을 가장 떠나보내기 좋은 제도인 장학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역에서 모든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장학제도들을 뜯어보면요. 대부분이 이렇게 성적 위주로 장학금을 지원하고 또 그 중에서도 극소수의 엘리트들을 모아서 학사 아니면 인재양성원이라는 이름으로 청년들에게 지역을 떠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대변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의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나라 올해 저출산 정책 중에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화천군의 경우는 뉴욕에 있는 대학을 가든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든 학비 전액을 화천군이 내줍니다. 그리고 저희 멘토리의 크루로 있는 30대에 접어든 청년들 모두가 지역 인재였던 이 모두들이 이제 다시는 지역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는 장학제도가 공부가 아닌 재능을 가진 친구들이 지역에서 재능을 찾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이 지역에서 이 재능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제도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가 차별인데요. 외부 청년과 지역 청년들이 굉장히 많은 차별을 받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창업 지원 사업들인데요. 창업 지원 사업은 청년들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대부분 외부 청년과 내부 청년에게 주어지는 지원들이 굉장히 다릅니다. 저희가 조사를 위해서 창업 동아리 친구들에게 조사를 했을 때도 도시 청년들은 굉장히 지역의 로컬에서의 창업에 관심이 많지만 지역으로 내려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조금만 지역의 정책을 들여다보면 내가 외부 청년에서 내부 청년으로 바뀌었을 때 잃는 베네핏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내려오면 청년들이 행복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정작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행복하지 못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게 먼저가 되면 행복해지고 싶은 청년들이 내려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지금 시간이 부족해서 제가 토크
시간에 조금 더 긴 이야기를 하고 짧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공간인데요. 지금 도시재생 사업이나 뭐 예전에 지역 활성화 사업에서 청년 공간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대부분 기성세대가 짠 계획 안에서 운영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한 아주 좋은 예시가 청소년 센터,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수련관이라고 이름 붙인 곳에 청소년이 없는 것을 바라보면 이것도 우리 빈 공간을 만들어서 주체들이 채워나갈 수 있게 해줘야지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자체가 해야 되는 건요. 우리 청년기본법에서 19세에서 35세를 청년으로 규정했고 지역에는 조례를 통해서 49세까지를 청년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렇게 넓은 세대를 청년이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지원하기에는 굉장히 지금 정책들의 구멍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생애 주기별로 굉장히 이 청년들에 대한 정책을 촘촘하게 짜야 되고 그를 위해서는 산발적으로 되어 있는 지역에 있는 청년 정책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담당자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지역에서 지역 주민들의 삶을 붕괴시키면 안 됩니다. 특히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불리는 우리 젊은 청년들이 지역에 내려가서 창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역에 꼭 필요한 산업들, 방앗간, 미용실, 철물점 뭐 이런 지역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시설들이 무너진, 없어진 곳에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파스타집, 커피집들을 만들면서 지금 지역에서 생존하고 있는데 지역 주민들과 어우러질 수 있는 산업들을 청년들이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를 위해선 되게 다양한 딴짓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를 위해서 지자체는 조금 더 인내자본과 같은 청년들에게 좀 더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청년들에게 권한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청년들이 살아가기 위한 환경을 기성세대들이 만들기보다는 이제 실제로 지역에서 살아갈 청년들이 만들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맨날 말매, 뭐 포틀랜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그곳의 중심이었던 청년들이 어떤 생각이었는지는 잘 듣지 못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 지역에서도 어떻게 보면 청년들이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권한을 가지고 지역을 전환시킬 수 있는 권한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권한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청년은 우리 지역에서 나고 자란 청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한 10분 정도 더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 시간이 부족해서 이런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우리 의성군이 마늘루 지역을 알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역을 실제 의성을 알렸던 건 이 5명의 청년들이었죠. 사람을 키워내는 게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손도 많이 가고 돈도 많이 들 것 같지만 실제로 지역을 살리기 위해선 사람을 키워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권교였습니다.